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탈한 한가위 보내셨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추석 연휴에 있었던 사건 사고 송정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활활 타고 있는 승용차에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영암군의 한 국도에서 28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61살 유모 씨의 경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유 씨가 크게 다쳐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고 김 씨 등 2명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를 비롯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16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45명이 다쳤습니다. 연휴 첫날인 지난 22일에는 광주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녀가 번개탄을 피워놓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28살 정모 씨와 26살 문모 씨가 자살 사이트를 통해 만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유서가 없고 휴대전화 기록 등이 모두 삭제돼 목숨을 끊은 동기를 확인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경찰은 연휴가 끝나는 대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할 계획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30살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밤늦게 기가한 것을 꾸짖는 아버지와 심하게 다투다 몸싸움을 벌인 혐의입니다. 며칠 전 심장 시술을 받은 아버지는 몸싸움을 벌인 뒤 10분이 지나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 25일에는 광주시 광신대교 아래 하천에서 28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추석 전날인 23일 밤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자격증 시험 준비만 해서 미안하다는 글을 남겨놓고 집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가족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고속도로 귀경길은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오후 8시 요금소를 기준으로 광주에서 서울까지 3시간 20분, 목포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 40분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대체 공휴일 도입으로 연휴가 길어진 덕분에 어제까지 대부분의 귀성 차량이 광주 전남을 빠져나가 오늘은 평소와 비슷한 교통량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전후로 전남에서 하루 평균 26.6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0일부터 어제까지 보름 동안 전남 112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모두 426건, 하루 평균 26.6건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7%가량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명절 기간 가정폭력 신고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가정폭력 재발이 우려되는 도내 421개 가정을 선정해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과 관련한 연속 보도, 오늘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전남 지역의 산과 논밭을 빠르게 점령해가고 있는 태양광 발전. 이렇게 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은 지금 이 시각에도 전남 지역 산가들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농촌주택 인근에 마치 손에라도 잡힐 듯 가까운 곳에 설치됐는가 하면 제 뒤로 보이는 3000kW급 태양광 발전 설비는 산지에 설치돼 있습니다. 전남 지역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만 918헥타르, 축구장 1300개 면적이 태양광 시설로 변했습니다. 태양광 개발 사업이 이렇게 속도를 빠르게 내는 것은 정부가 적극 밀어주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3월 정부는 태양광 시설과 주택 사이의 거리 제한을 아예 없앤다는 지침까지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변 피해가 없는 만약에 시설이라면 사실 이격거리로 해서 재산권 그 개발 행위를 막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한 거고요. 하지만 주민들은 산사태가 나진 않을지, 전자파가 내 건강이나 농작물을 해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마을에 얼마 남지 않은 나이든 주민들이 반대 행동에 나서기도 힘든 형편입니다. 어디 가서 말을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타협 하나 할 때도 없고 동네도 뭐 이 얘기 봐 누가 나 말 하나 들어줄 사람 없고. 정부나 자치단체는 이런 주민들의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비판이 거세지자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며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였던 정부는 불과 반년도 안 돼 산에 들어서는 태양광 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요금 혜택도 줄이는 쪽으로 궤도를 수정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태양광 시설을 허가하는 일선 시군의 혼란도 큽니다. 바로 인접한 화순군과 보성군은 같은 시기에 한쪽은 태양광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한쪽은 강화하는 정반대의 조례를 발의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부분 그쪽 단체에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완화가 되다 보니까 신청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난개발이 우려된다. 친환경 에너지가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고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한 태양광 발전은 앞으로도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냥 인허가만 해주고 그럼 민간 업자가 그냥 땅 사가지고 진행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거를 좀 조정해주는 기구가 좀 필요한 거죠.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국민들 삶에 꼭 필요한 내면서도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게 하는 성찰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잇따르고 있는 교사들의 성비위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 교육청이 일선학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초중 고등학교 전체에 대한 성비위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시기와 방법, 시행 가능성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데다 전수조사를 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7월 모 여고에서 교사들의 성비위 사실이 드러나 19명의 교사가 구속되거나 입건됐고 이달 들어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 성추문 의혹이 발생해 전수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목포와 진도에서 열리고 있는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에 추석 연휴 동안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에는 추석 다음 날인 어제 하루에만 17,000여 명이 다녀가는 등 명절 연휴 동안 모두 57,000명의 관람객이 오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목포와 진도 6개 전시관에서 국내외 작가 266명의 미술 작품 312점을 선보이는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는 다음 달 30일까지 계속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선정한 가을 농촌 여행 코스 5선에 전남 구례와 고흥 등 두 곳이 포함됐습니다. 구례 여행은 노고단을 시작으로 화엄사와 사성암 등 섬진강변을 따라 산책하는 코스, 고흥은 능가사에서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생태농원 등을 도는 체험 위주의 여정으로 짜여졌습니다. 농촌 여행 코스 5선은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으며 강원도 정선의 억새지와 대전의 대청호, 울산의 간절곶 여행도 함께 꼽혔습니다.